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 정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호재도 만만치 않고 악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높은 물가 수준, 그리고 연중 기준금리 인상 등이죠. 그런데 이제 호재와 이제 악재가 10월에 충돌로 할 건데, 악재는 시장에 많이 반영됐죠. 높은 물가,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근데 호재는 지금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 8월 27일부터 3분기 성장률이 1.5%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미국 현지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9월 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 얘기를 했거든요. 즉 3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다. 그런 것들이 정시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죠. 근데 최근에 미국 현지에서 그 성장률을 포유 환율 연구소보다 훨씬 더 높은 2.4 내지는 2.7%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1, 2분기 성장률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획기적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4분기도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할 거냐 아니면 플러스 성장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보유 환율 연구소는 4분기도 플러스 성장을 할 거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27일부터 10월 정시는 나쁘지 않다. 9월부터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9월은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과 달리 좀 나빴죠. 근데 10월에 이제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3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경기 침체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2.4% 성장을 보더라도 침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2.7%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분기 성장률도 플러스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3분기 성장률을 9월 초까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연구소나 경제 전문가들은 4분기도 또 나쁠 거로 볼 수 있겠죠. 특히 그분들은 금리를 중시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에 1, 2분기도 마치 마이너스 성장한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과연 물가 상승률과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일까요?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 안 했거든요. 특히 3월에는. 그러니까 3월에 처음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1분기는 1, 2, 3월이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시장금리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기업들은 시장금리에 기초해가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1분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했다 라는 얘기는 상당히 설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분기 들어와 가지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특히 7, 8월이 0.75%두 번 인상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3분기에 들어와 가지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이제 3분기 성장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3분기 영업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3분기 성장률은 미국 현지에서도 처음에는 9월 초에는 마이너스 성장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2.4% 성장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좀 더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저께는 2.7%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분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3분기 성장률이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뭐 1분기, 2분기 성장률 듣고 보는 놈들은 뭐 적중하지 못했거든요. 포유 환율 연구소가 1월 초에 그 미국 증시 매도 의견을 내면서 성장률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 얘기 안 했다라고요. 그런데 3분기 성장률도 포유 환율 연구소 1.5% 얘기할 때 그분들은 마이너스 성장 얘기했거든요. 9월 초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장률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 같은 경우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준금리 연준 인상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1분기와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인지, 그러면 3분기는 왜 플러스 성장했을까요? 물가가 문제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문제라면. 그러니까 이게 3분기 성장률로 보면 뭐 기준금리 인상이나 물가를 다 반영해가지고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2.4 내지 2.7%로. 근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라는 것도 포유환율 연구소는 동의할 수 없고, 3분기도 그분들이 마이너스 성장 얘기할 때 포유환율 연구소가 플러스 성장할 거라고 했고, 또 재정 지출이 많이 늘었는데 재정 지출은 이제는 성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면 뭐 8월 27일 날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성수 효과가 뭔지 다 말씀을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성장률도 뭐 어렵지 않게 플러스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률이다. 3분기와 4분기가. 그리고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면 상장기업 영업실적도 일반적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분과 물가 상승분 다 반영된 것이 그 3분기 성장률이고 3분기 실적인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앞 시간에 고용 증가가 그 증거다. 어떤 기업이 이 적자가 나는데 고용을 늘릴 거냐? 더구나 미국처럼 해고가 자유로운 그런 뭐 시장이잖아요. 노동시장이 탄력성이 크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데는 해고도 어렵잖아요. 노사분규 등으로. 근데 미국은 자유롭단 말이죠. 해고한다고 노사분규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영자가 적자 나는데 고용을 늘릴 이유는 없다, 미국은. 그렇다 하면 영업 실적이 수반되니까 고용을 늘린 거 아니냐라는 게 지난번 저거 포유환율 연구소에서 뭐 방송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재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 다 아는 물가 상승률이 높고 또 금리 수준이 높은데 또 추가적으로 연준이 0.75% 인상한다. 이게 악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왜 악재로 인식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뭐 결국은 기업 이익의 마이너스라는 거죠. 가계 소비가 감소해도 기업 매출액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장기업 금융 비용이 증가하니까 결국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악재라, 이런 뭐 이유거든요. 그런데 3분기에 만약에 플러스 성장을 하고 뭐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다 하면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고,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금리 수준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고 또 영업실적이 개선된다면 여러분들은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데 배팅 하겠습니까? 아니면 상승하는데 배팅 하겠습니까? 참고로 과거 금리 수준이 5% 이상일 때도 2000년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5%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아직 뭐 4%도 채 되지 않는데, 물론 2년물 국채금리는 4%가 넘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금리는 아직 4%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뭐 또다시 0.75%를 9월에 인상하면 모르겠지만은
였던 9월이 아니에요. 11월이죠. 다음에는 일단 지금 현재 3분기 그 성장률은 기준금리 인상, 시장금리,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률이 다 반영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업실적이 나오더라도 그것도 반영이 된 수치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오늘 그 방송의 핵심 내용인데, 포유 환율연구소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9월에도 오를 거로 예상했습니다만은 9월은 빗나갔고 10월은 아직 20일 남았는데 실제로 3분기 실적이나 3분기 성장률이 2% 이상으로 나올 때 그래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는 여태까지 지금 악재는 다 반영됐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근데 호재는 반영 안 됐는데 이 호재 성격이 크단 말이죠. 성장률은 경기 침체를 잠재울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호재 성격이 크고, 또 실적이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이 개선되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도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너무 과매도 상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진 것들은 많이 빠졌다. 그런데 올라야 될 주식도 함께 빠진 거 아니냐. 즉 지수 개념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식 투자자들은 물가에 투자하지 않아요. 금리에도 투자하지 않아요.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투자해요. 즉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죠. 물가는 가계의 문제고 금리도는 가계의 문제이면서 기업의 문제지만은, 기업은 물가 금리가 다 반영돼 가지고 매출액 증가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수치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재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호재는 그 3분기 성장률, 즉 매출액 증가율이죠. 그 다음에 영업실적은 기업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니면 좋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일단 악재는 반영되어 있지만은 호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남아있는 기간 약 한 20일 동안 아니면 11월까지 그 호재가 반영될 거로 봅니다. 더군다나 3분기 성장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4분기에도 포유 환율연구소 전망대로 플러스 성장을 한다면 경기 침체 논쟁은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질 것이냐,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빠졌으니까 대형 호재 두 개가 주가에 반영돼 가지고 오히려 상승폭이 클 것이냐 라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하도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포유 환율 연구소는 후자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8월 9월에 얘기한 거죠. 이번에 주가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14,500까지는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성장률이 3분기와 4분기 연속 3분기에는 이미 2.4% 정도 얘기하고 있고 4분기에 1.5 내지 2만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 논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리고 영업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포유 환율 연구소는 오히려 10월 이후에 주가가 11월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